안녕하세요. 사연튜브 애청자이자 평범한 아들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 임신했을 때는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나 했는데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장난을 치는 걸 보니 꽤 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데 요즘처럼만 살아도 인생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처음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갖은 풍파를 다 겪었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사는 게 복이구나 싶습니다. 저도 아들 둔 엄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대단해 보이는 건 이해하지만 남의 자식 욕하고 비하하면서까지 아껴주고 싶을까요? 아직 제가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가끔 사연 듣다 보면 저처럼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오늘은 하소연 좀 해볼게요.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통 뒤에 행복이 온다는 게 이런 걸까요? 결혼 전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순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솔직히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집에서 놀면서 시간 죽이는 것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며 애써 위로하면서 지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저를 기특해 하셨어요. 어머니가 대패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가끔 일이 일찍 끝나면 가서 돕기도 했습니다. 가게에 가면 늘 즐겁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퇴근하고 힘들다며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일 끝나고 어머니랑 먹는 야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그저 즐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건강하시고 저도 아픈 곳 없으니 불만도 없는 딱 그런 보통의 삶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지금 남편입니다. 우연히 친구 생일 파티 자리에 나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자고 나간 자리였어요. 그래서 누가 오는지는 잘 몰랐는데 우연히 맞은편에 앉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나누던 대화가 점점 깊은 대화가 됐고 취업 준비로 힘들어 보이길래 저는 힘을 주고 싶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세상에 회사가 대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아니어도 먹고 살 길 많으니까 너무 걱정 마요. 거기서 안 뽑아주면 나도 안 간다. 배짱 좋게 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한데요. 에이, 나도 안 간다. 목표 높게 잡고 공부하다 보면 중견기업도 있으니까 너무 경직된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남편은 제 말에 힘이 된다면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길어졌고 집에 가기 직전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면서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다 보니 가치관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디 남녀 사이에 친구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 번 만나고 밥 먹는 사이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1년 정도 하게 됐고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희 둘 사이에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고 좀 막막했지만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남편도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제게 걱정 말라며 저에게 확신을 주며 말했어요. 내가 아직은 취업은 못했지만 곧 취업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당신이랑 우리 아이 힘들게 안 할 거야.
남편의 눈을 보니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는 걸 느꼈어요. 만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느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그렇게 쉬웠다면 이런 채널에 수많은 사연이 모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던 제 일상이 결혼 준비를 시작으로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순탄한 인생만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반대는 말로만 들었지 직접 당해보니까 어질어질 하더군요. 처음 남편과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은 눈빛부터가 다르셨습니다. 마치 본인 집에 귀중한 보석이라도 훔치러 온 사람처럼 저를 보셨어요. 현관부터 거실까지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 어머님의 눈빛이 가시방석이었어요.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드리면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톡 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홍삼 들이밀고 우리 아들 데려가려는 거야? 양심도 없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삼겹살 가게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요. 너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인지는 알고 온 거냐? 고급 한정식 가게 운영하는 나랑 삼겹살 가게 운영하는 너희 집이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급이 안 맞는다며 나를 세우는 어머님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런 급이 안 맞는다는 말을 생각으론 할 수 있어도 말로는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도 어머님을 만류하며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혀를 차시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어머님이 정말 작정하고 부르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다니니? 공순이라 몸 갈아서 하는 일이면 최소 회사 월급보다는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돈도 좀 많이 모았고요. 직장인들 월급 모아봐야 뻔하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봐. 너 임신 처음 한 거 맞아? 남자는 그동안 몇 명이나 만났는데 지금이라도 다 털어놔. 정말로 어머님이기 전에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딸도 키우신 분이세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로 인사하러 왔다지만 이런 상황을 아가씨가 똑같이 겪었다면 어머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100번 양보해서 호구조사는 뭐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취업도 안 한 사람과 결혼 결심하고 살기로 마음먹은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공순이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줄 알아? 저는 떳떳해요. 제가 불순하게 버는 돈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사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어머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꼭 명예로운 일만 직업인가요? 부모님 등골 안 뽑아먹고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당당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제 말을 거들며 어머니께 화를 내듯 말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눈에만 특별한 아들이지 밖에 나가면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애들이 수백 명이고 취업 못해서 저처럼 지내는 애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이 사람 성실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은 어머님의 말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한탄을 하며 말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남편이 동성 친구만 사귀어도 학교는 어디냐, 어디 사냐 등등 별의별 걸 다 물어보셨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 가기 전에 남편이 저를 걱정하면서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제야 왜 그렇게 남편이 걱정하고 불안해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렸던 날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면서 남편이 나가자고 해서 자리가 정리됐어요. 정말 그날은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만 절실히 느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참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 남편이 제게 대신 사과를 하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한번 어머님 눈밖에 나니까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아들 자식 임신한 여자한테 심하게 하면 얼마나 심하게 했겠나 싶으시죠?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제가 괜히 이렇게 긴 사연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익명이라도 털어버리고 싶어서예요. 처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께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별건 아니고 너 임신했다는데 내가 저번에 너무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서 밥이나 한 끼 사주려고 우리 아들한테 네 번호 물어봤다. 같이 점심 한 끼 하려고 하는데 집 앞으로 나와. 집 앞까지 오셨어요? 아직 점심 안 먹긴 했는데 잠시만 계세요. 금방 준비하고 나갈게요. 저는 어머님이 저번에 미안했다면서 집 앞까지 와서 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를 조금은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회사에 이틀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며 마음이 쓰여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어머님의 차에 올라탔어요. 정말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어머님과 밥 먹고 차라도 마시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 옆에 탄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너랑 마주 앉아서 진수성찬을 차려 먹어도 목구멍으로 그게 넘어가겠니? 애가 멍청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지금 병원으로 갈 거야. 너 당장 애 지워. 그 순간 달리는 차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겹쳤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야 하나,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화를 내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차 세우세요. 누구 발목을 잡으려고 그 애 낳겠다는 거야? 막말로 내 아들 대기업 들어가기만 하면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려고 아들 키운 줄 알아? 나는 네 뱃속에도 우리 아들 자식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은 사고 쳐서 결혼할 애가 아니라고. 당장 이 근처 사거리에 있는 산부인과 가서 당장 지워.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당장 차 세워주세요.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애 지우고 너도 네 살 길 찾아가.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도 못하고 평생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둘 다 미친 짓이야. 저는 너무 다급했어요. 정말로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어머님 차 핸들을 돌려서 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친정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병원 근처에 친정 어머니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면서 진정하라고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보면서 남자 앞길 막는 여자다. 여자가 몸 관리를 못한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어요.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여자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병원까지 못 가도 막말을 듣고 충격으로라도 유산하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런 생각만 들 정도로 말을 막 하셨다니까요. 그러다 멍해진 정신으로 끌려가다 정말 병원 앞에 도착을 했고 어머님은 제 팔을 잡아 끌어내리시더니 병원으로 끌고 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병원 앞에 있던 친정 어머님이 택시를 타고 와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잡아 끌고 오는 어머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붙잡고 있는 제 팔을 빼내면서 어머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이런 무식한 여편네를 봤나? 감히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당신 뭐야? 아, 딸 잡으러 오셨나 보네. 잘 됐다. 당신 같으면 당신 딸 같은 사람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어? 난 뭐 백수 사이 보고 싶은 줄 알아? 말이 좋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취업 준비하는 거지. 취업 못하면 졸업장 국이나 끓여 먹겠냐고. 뭐야? 지금 공순이 딸 가진 주제에 내 아들을 감히 무시해? 뭐? 공순이? 친정 어머니는 결국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팔을 뻗어서 저희 어머니 머리를 잡으려고 애쓰셨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키가 165에 몸무게가 66kg쯤 되는 분이셨는데 어머님은 키도 156이었고 몸무게도 얼마 안 되는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이렇게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의 어머님이 당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대로변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몰려들었고 금세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려도 봤지만 두 사람 다 쉽게 지치질 않았어요. 결국 병원 관리인이 나와서 말렸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 어머니와 집으로 들어갔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님이 어머님을 모셔가셨어요.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사과하시고 어머님은 왜 사과를 하냐면서 역정을 내시다가 아버님 손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정말 그날은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랑 돌아오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울게 된 것 같고 괜히 마음에 침을 얹어드린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까지 결혼해야겠어? 나도 이 결혼 반대야. 저쪽 집 어머니만 봐도 그 남자는 뻔해. 나도 저런 집안 사위 인정 못한다고. 어머니가 울면서 제게 말하니까 저도 면목이 없었어요. 듣고 있던 저는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자 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도 자네를 믿고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나? 나도 이제 자네 반대야. 사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제일 먼저 저희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딸 귀하게 키웠어. 자네가 자네 어머니한테 귀한 것처럼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이런 일 두 번 없게 할 수 있어? 네, 장모님, 저 정말 미숙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오늘 진 빚 꼭 갚을게요. 결국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받아주셨습니다. 당장 임신한 저 때문이라도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자기가 어머니께 말하겠다면서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은 그날 시댁을 뒤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가씨랑 사이가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괜찮아요? 낮에 있던 일 다 들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지금 오빠가 집안 다 뒤엎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빠가 언니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결혼 안 하면 취업도 안 할 거라면서 집안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아휴, 제가 괜히 집안에 분란을 만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가 너무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저런 시어머니 만날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새언니는 몸조리만 신경 쓰고 있어요. 아가씨의 전화에 안심도 되고 눈물도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지만 제가 괜히 분란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좋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저를 완전히 받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임신해서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아직 취업 전이었지만 어머님과 제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버님께서 전셋집을 얻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스트레스일 거라면서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남편도 꼭 취업해서 아버님께 갖겠다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은 너희 둘이 잘만 살면 된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어머님의 간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개월 뒤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서류 합격 후 최종 면접에 시험까지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꼭 집에 오면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는 다정한 남편이라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시에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필 타이밍도 귀신 같은 게 오랜만에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분리수거랑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주겠다면서 분주했던 날이었죠. 남편이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데 현관 앞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이 양손에 분리수거 쓰레기를 들고 있는 걸 보시고는 눈이 뒤집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분리수거가 담긴 쓰레기통을 뺏어 들더니 제게 그걸 던지며 소리치셨어요. 너 미쳤어? 나 우리 아들 키우면서 심부름 한번 시켜본 적이 없는데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부려먹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집에서 먹고 노는 네가 버리면 되잖아. 저는 어머님이 던지신 플라스틱 통에 딱 맞아버렸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대체 집까지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이럴 거면 오지도 마세요. 그냥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뭐야?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질 안 좋은 여자 만나더니 너도 이상하게 변하는 거 좀 봐. 내가 이래서 반대했던 거야. 그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분리수거 쓰레기통과 저한테 던지셨던 플라스틱까지 담아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버려주세요. 저는 찌개가 끓고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남편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해주세요. 버리고 오시면 저녁 드실 수 있게 상 차려놓을게요. 뭐야? 네가 지금 결혼했다고 나한테 막 하는 거지? 내가 너 이혼 못 시킬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어. 알아? 저는 어머님이 소리쳐도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이 정도 말에는 콧방귀를 칠 만큼 내성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게 화를 내며 씩씩거리자 남편은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엄마 말만 들어? 나 이제 가정도 있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쓰레기 버려주실 거 아니면 그냥 가세요. 남편이 어머님을 보면서 화를 내자 어머님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우는 소리를 하시다가 남편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걱정은 하나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시는데 제가 아이라도 낳고 나면 아이한테도 이러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아이한테는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매번 남편이 중간에서 말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고 결혼 1년 만에 남편은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해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마침 제가 건강한 아들을 낳고 남편이 대기업에 합격하자 아버님은 제게 기쁜 목소리로 축하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손주가 복덩이네. 그 녀석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아들도 대기업에 철석 붙은 거 좀 봐.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말해라. 이 시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저는 아버님과 아가씨가 축하해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님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님과 아가씨 덕분에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닮은 것 같다며 좋아했고 친정에서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딱 어머님만 이런 방구도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더 앞으로 제 아들한테까지 어머님이 막대하실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그렇게 산후조리까지 끝내고 집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아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생소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출산 휴가를 짧게나마 쓸 수 있어서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설마 저한테 고생했다고 좋은 소리라도 해주시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참 안 변한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어머님은 제 짧은 기대가 무색하게 전화를 받자마자 악을 쓰며 말하셨어요. 야, 너는 뭐 대단한 몸이라고 산후조리원에서 쉬다가 나와? 공순이가 남아도는 게 힘밖에 없을 텐데 조리할 몸이 어딨다고 산후조리원을 가냐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니? 이게 바로 어머님이 출산하고 며느리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정말로 황당했어요. 전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전화기 밖으로도 다 울렸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기를 뺏어서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고는 같이 듣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며느리 받아줬으면 나 죽었네 하고 납작 엎드려야지. 네가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산후조리원을 써?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저는 어머님의 막말과 악쓰는 목소리에 덤덤했는데 남편은 어머님의 말에 크게 실망한 듯 했어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남편은 어머님 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손자까지 나왔는데. 엄마는 감기만 걸려도 2박 3일을 누워 계셨잖아요. 근데 출산한 며느리가 그렇게라도 좀 쉰 게 그렇게 싫으세요? 계속 이러시면 번호도 바꿔버릴 거예요.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도 이상하게 변했네.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해. 어머님은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면서 한탄을 하셨고 남편도 진절머리가 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번호 바꿀게요. 매번 이러시는 거 저도 너무 지쳐요. 뭐야?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 안 계실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도 막 하시고 집에도 막 찾아오시잖아요. 전화라도 좀 그만하시라고 번호 바꾸는 거예요. 제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님은 황당하고 기가 찬 듯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다음 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전화도 전화였지만 집에 찾아와서 늘 한바탕 하고 가시니까 둘 중 하나만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뀐 번호를 친정과 아버님, 아가씨한테만 알려줬고 사정을 말하자 아버님과 아가씨도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면서 이제는 육아에만 집중하라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어머님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버님과 아가씨는 늘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쩜 그렇게 시어머님 복이 없냐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그래도 저는 아가씨와 아버님이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남편만 제 편이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전화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좀 잠잠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사소한 감정 싸움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몇 마디씩 하니까 어머님도 기가 막힌다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세상에 엄마는 강하다고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들도 부쩍 커서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한창 걸음마도 하면서 여기저기 궁금할 게 많을 나이예요. 그때는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만져보고 입에 넣어보고 했어요. 그리고 그쯤 아버님께서 손주 보고 싶다고 집에 한번 놀러 오라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도 손주가 걷는 것도 보고 재롱 피우는 걸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3, 4년쯤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손주 태어나면 괜찮아질 거다 하면서 들었던 말이 다 무색했어요. 참 대쪽 같고 한결같이 저를 미워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님이 시댁집에서 아이가 노는 걸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제안하셨던 거죠. 저도 언제까지 어머님을 척지고 살 수 없으니까 순순히 아버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신경 써서 미리 음식도 알아봐서 준비도 했습니다. 갈비찜은 직접 만들고 다른 음식들은 잘한다는 맛집에서 주문해서 포장을 해갔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면서 동의를 했고요. 제가 시댁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어머님도 신경 쓰여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갈비찜을 만들고 유명한 식당에서 해물찜을 포장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들과 들어와도 보는 척 마는 척 하셨고 아버님과 아가씨는 제 아이를 반겨주면서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남편을 보고 그렇게 밝게 인사해 주셨지만 저랑 제 아들은 봐주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자 저를 돕겠다며 오셨고 아가씨도 주방으로 와서 저와 같이 일했어요. 아가씨는 갈비찜 냄새가 좋다면서 끓이고 있었고 아버님은 해물찜 맛집에서 가져왔냐면서 반주를 찾으셨죠. 대가족이 다 모여서 화기애애하니까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시비만 먼저 걸지 않으면 집안에 큰 소리 날 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상 차려서 주방 식탁에 다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6인용 식탁이 꽉 차니까 좋다면서 아버님은 기뻐하셨죠. 저는 아들을 미리 챙겨온 유아용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온 아이밥을 아들에게 먹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네 아들 먹일 건 다 준비해오고 어른들 밥은 식당에서 포장을 해와? 넌 왜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 날로 먹다뇨. 갈비찜 제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해물찜만 포장해 온 거지 제가 준비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해물찜을 만들어 와야지. 왜 포장을 해오냐고. 어머님도 아들 키우면서 지극정성이셨다면서요. 저도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낼 때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아냐면서 어머님처럼 큰 소리 좀 쳐보려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황당하다는 듯 기가 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잘했다면서 장난스레 웃으셨어요. 아버님이 웃어버리자 어머님은 화가 난 얼굴로 숟가락을 탁 내려두시고 거실로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식사가 끝났고 남편이 뒷정리할 테니까 거실에서 아이를 보라면서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머님 눈치가 보여서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제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거실에서 아이 보면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거실로 가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함께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확실히 아이가 걸음마도 하고 옹알이 하듯이 말도 많아지니까 다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는 그때 딱 터졌어요. 원래 방심할 때 예상 못한 일이 생긴다고 제 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도 아기가 사고 친 건데 큰일이야 있겠나 싶으신가요?
저도 그랬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게 저희 어머님이랑 큰일로 번졌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제 아들이 탁자에 있던 도자기를 건드려 깨진 겁니다. 저는 도자기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뒤를 보니까 아들이 깨진 도자기 옆에서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어머님이 글쎄 어린애 뒤통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으이구, 내가 너 사고 칠 줄 알았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멍청해? 그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뒤통수를 맞고 더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왜 애한테 손찌검을 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만 안 있으면 그럼 네가 어쩔 건데? 해봐. 어쭈? 네가 시애미도 치겠다. 내가 우습지 아주?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어머님을 보자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저도 어머님 뒤통수를 쳤습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맞고 있는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게다가 제 아들이 멍청하다면서 손가락질을 하시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도 도자기 깨지는 소리에 거실로 달려왔고 어머님이 비아냥거리면서 아들 뒤통수 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잘 좀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힘들게 하면 다시는 안 본다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 다 저 잘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가정 꾸려서 사는데 이렇게 막 나가시면 제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앞으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을 원망하다가 짐을 챙겨서 저와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도 그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시댁에서 이미 한 번 놀란 아들은 울다 지쳐서 제 품에서 잠이 들었고요. 집에서 아이를 눕히고 짐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면서 달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은 표정만 봐도 제게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너무 미안하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거실로 모셨고 아버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죠. 사실 네 시어머니가 중졸이야.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번듯한 대학에 회사까지 보내겠다고 집착이 아주 심했어. 어릴 때 고생해서 커서 그런지 돈 욕심도 많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킨다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다 키웠던 거야. 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버님. 그래도 그렇지 제 아들한테까지 그러시는 거 너무하시잖아요. 안다. 네 마음 다 알아. 아들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그런지 보상 심리가 들어서 며느리 욕심까지 부렸어. 대기업 들어가면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하지 뭐가 급해서 서두르냐고. 내가 들어도 한심한 소리라 말려도 봤는데 소용없었다.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님은 고해성사라도 하듯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저도 억울한 마음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봤는데 미안해서 고개도 잘 못 드시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아버님을 보자 제가 다 부족한 탓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도 저 너무 억울해요.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도 저 말버릇 못 고쳐.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만 신경 써. 한참을 거실에서 남편과 셋이 사과를 하며 우는데
아이가 깼는지 울면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울면서 나오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손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많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님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아서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전쟁 같았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시댁에는 발도 안 붙이고 명절에도 아예 안 갔어요. 아버님과 아가씨랑 서로 안부만 묻고 지내고 있었답니다. 남편도 그때 이후로 어머님께 실망했다면서 같이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명절에도 안 올 줄은 모르셨는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정말 안 올 거냐면서 다그치셨는데 남편은 어머님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게 엄마예요. 저는 집사람 생각 바뀔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저도 아직 그날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사람이라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겠어요? 너 마누라 치마폭에 폭 쌓여서 지금 이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 보세요. 엄마는 엄마 잘못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가겠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자책하는데 정말 제가 다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못 보겠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전화에도 냉랭했고 어머님은 여전히 제 탓을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꿈에서 어머님이 제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나 임신했을 때 아이 지우라고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던 장면이 꿈으로도 나올 정도예요. 어머님 목소리, 발소리만 들어도 또 저한테 큰 소리 치실까봐 몸서리가 처지네요. 거의 어머님 자체가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혔나 봅니다. 남편이랑 대화를 해보려던 어머님이 잘 안 됐는지 남편 전화로 전화해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바꾸시더니 제게 얘기 좀 하자면서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제게 내키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마음도 심란했고 여러 걱정이 많아져서 결국 어머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냉랭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긴 시간을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좀처럼 어머님이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잘 지내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핍박하시고 눈치 주시고 심지어는 제 아들까지 막 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 속에서 아직도 화가 치밀어요.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도 백수로 있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를 다시 고민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께서 제게 심각한 목소리로 어머님 소식을 알려주셨거든요. 네 시어머니 갑상선 암에 걸렸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어떡해요? 제가 가서 좀 뵙는 게 좋을까요? 아파서 예민해지니까 별소리를 다 할지도 몰라. 네 마음이 괜찮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아버님은 되려 저를 걱정하셨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그때처럼 심하고 모욕적인 말로 저를 상처 주실까 걱정이 앞서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아버님과 의견이 같았고요. 너무 무리해서 만나지는 않아도 된다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를 배려해주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어머님께 당한 게 있으니 다들 안 가봐도 이해한다는 분위기였고요. 아가씨도 본인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억지로 오지 말라면서 저를 신경 써줬어요. 게다가 지금은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서 온 가족이 제 몸부터 챙기라면서 배려해 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어머니께 당한 게 있으니까 다들 제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괜히 옛 기억 떠올려서 좋을 것도 없잖아요. 뭐 좋은 기억이라고 다시 기억하겠어요?
친정 어머니도 괜히 가서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뻔하다면서 저를 말릴 정도랍니다. 저도 아직은 내키지 않기도 하고 그때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둘째는 온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이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시모나 며느리나 다 지독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제가 직접 당해본 일들이 저는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니까 걱정도 되고 어서 건강하게 완쾌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말씀드리는 게 힘들 것 같네요. 제가 먼저 지난 날은 있고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태어날 둘째를 위해서라도 제가 용기를 내야 될 일인가 고민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제가 받은 충격도 엄청나거든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다지만 저는 어머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낳고 키우는 엄마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아들 둔 어머님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제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누굴 만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관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둘이 마음이 맞아야 사라지는 일 아닌가요? 옛말에 남편 잘못 만나면 당대 원수, 아내를 잘못 만나도 당대 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우자끼리 잘 만나서 잘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반대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혼 잘못하면 일생 동안 불행한데 괜히 반대했다가 괜히 엄한 소리나 듣게 될까 겁이 나서 반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저 둘이 좋다면 응원이나 해주고 말죠. 지금만 봐도 남편과 어머님 사이 틀어진 게 어머님의 반대부터 시작됐고 결국 이렇게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냥 서로 좋다면 행복을 빌어주는 게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시댁과 냉담하게 지낼진 몰라도 시간이 걸리겠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조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도 아닌데 가끔 저와 비슷하게 시집살이 하는 사연에 따뜻한 댓글 남겨주신 분들 거 보면서 저도 옆에서 덩달아 힘이 났거든요. 모두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